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았던 그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이때만 해도 남북 관계는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김정은의 말이 무색하게 2년 만에 남과 북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어 미국에게도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뛰어들지 말고 입 다물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이 북한에 실망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응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않는 게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 유익할 것이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손을 잡은 지 2년이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고장을 던진 북한.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반공화국 족대 행위를 규탄하는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9일 진행됐습니다. 초죽에도 시원치 않을 미친 개 머리들입니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 또 통일부의 강경한 대응, 여러 가지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 통일부가 이 대북전단 뿌렸던 박상학 대표와 또 다른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고발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고발을 했고요. 이제 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를 두고서 조금 논란의 소지도 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보면 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를 보면 매매나 교환,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13조 1항에는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법조계에서는 이 전단을 날리는 행위만으로 이를 반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또 전단 살포는 이 매매나 교환 등의 목적 없이 그냥 날려보내는 건데 이런 것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제 예고한 대로 통일부는 이런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 경찰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또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런데 이 해당 단체가 당연히 고분고분하게 이 조치를 따르지는 않겠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북 전단을 만들어서 날리는 예. 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고발도 두렵지 않고 설립허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예. 우리는 계속 보낼 거다. 그리고 더 많은 전단을 날릴 거고 특히 드론을 띄워서 예. 어떻게든 이 경찰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드론을 조종해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예. 지금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승인받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 이제껏 지금까지 날릴 때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예.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날리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정부가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적으로 어떻게든 판단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를 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법인 설립이 돼 있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뭐 1,000원 한 푼도 뭐 지원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취소하는 말도 상관없다라고 예.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지금 페트병을 보내는 사람 또 동생이거든요. 예. 친동생이거든요. 이 박정우 큰샘 대표 이 쌀을 페트병에 예. 담아가지고 보내는 단체인데 이 단체도 지금 똑같이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취소하겠다는 건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일부 산하에 남북 하나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이 기관은 원래 페트병에
쌀 북한에 보내는 단체가 아니라 원래는 이 탈북민 청소년들 방과후 수업 같은 걸 지원해주는 예. 그런 단체거든요. 큰샘이라는 곳이. 그래서 당장 통일부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안 주게 되면 당장 그 방과후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월급이라든지 예. 이 아이들의 뭐 식비라든지 이런 걸 당장 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샘 같은 경우는 이 박정호 대표가 어제 통일부 발표 있기 전에 통일부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예.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통일부에 전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 연락을 끊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통일부에서 이 법인 취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발표를 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이제 의사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법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고 통일부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법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떤 네. 법들이 또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을 관계부처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가 해양물 폐기관리법입니다. 해양물 폐기관리법이 왜 나왔냐면 이게 북한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바다에 떨어지는 대북전단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 페트병은 아예 바다로 보내는 거거든요. 물길을 따라서 보내는 거기 예. 때문에 이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 당연히 북한에 닿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해양 폐기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양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 이제 걸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예. 최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예.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데 그래서 이 혐의를 지금 하나 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지금 드론으로 날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예.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은 북한 측과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우리 측 물건이 북한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자, 이 전단지라든지 페트병에 들어있는 쌀 이것을 이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는 이게 이제 해양물 폐기관리법을 또 적용할 수도 있느냐. 또 항공안전법을 적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억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전단지를 날리는 걸 막겠다는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 이러니까 따라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 다 그걸 수용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사실은 북한과 우리와의 어찌 보면 갈등이죠. 예. 김여정이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거칠게 비난 언사를 퍼부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와 북한 간에 그동안에 우호적으로 가던 분위기 물론 교착 상태, 소강 상태였긴 했습니다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등의 연장에서 보면 남북 간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지금 남남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게 됐죠. 통일부가 지금 북한 편을 드느냐라고 보수 진영 예. 그다음에 탈북자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적용하려고 하는 법이 그동안에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왜 이런 규정을 꺼내느냐. 좀 어거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남남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 이건 정말 우스운 거죠. 예. 일본과 우리와의 갈등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예. 서로 엄원대로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과연 저렇게 전단을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쌀을 넣어서 뭐 보내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지금 상황 변화, 시대 변화에 이게 맞는 대북 선전선동 방식이냐. 이런 점을 차제에 예. 한번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예. 물론 자유 무슨 연합 같은 박상학 탈북자 대표 이런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더 대외에 과시하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또는 뭐 여러 성원들이 있을 걸로 전 짐작하고요. 실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소요한다면 예. 이런 방식 말고 이제는 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차제에 강구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법조항,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리 당국이 저자세로 나온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 법조항 적용 문제에서의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억지 춘향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여기 아니 이거는 전단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이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단체에서 11차례 올해만 해도 11차례를 보냈는데 앞에서는 앞에 10번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요번에 이렇게 극한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한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한 100번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 극한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저는 또 요번에 이상한 게요. 통신선을 다 끊었잖아요. 안 끊은 게 있어요. 유엔사하고의 통화 이 선은 안 끊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쭉 나오는 메시지가 그럼 우리 남한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지금 주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침 이 관련돼서는 지금 김홍걸 이제 의원이 법을 지금 뭐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뭐 먼저 일어날 일들을 이제 소급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할 일들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통일부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맞춰서 끼워넣기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법적인 논란은 좀 이제 둘째 치고요.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요. 이 문재인 정부 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에 대해 북한 화폐의 반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남서풍이 불어서 지금 우리 두 단체 12시부터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에. 이라 살포는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 행위이다.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 둘, 셋.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NGO 단체가 지난 한 4, 5년 기간 북한 이제 쌀 보내기 했거든요. 경찰들이 한 4, 50명 나와서 막아버렸네. 보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대북전단 살포를 당시 정부들이 모두 금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현미 기자, 이걸 놓고 보면은 현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률을 동원하고 적용시키는 거 북한에 대한 저자세다 이런 비판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정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한과의 상황을 고려해서 항상 이런 정부가 조치들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지금이랑 다른 거는 지금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아예 그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을 취소하는 어떤 이 단체 행동을 압박하는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일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 송영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2012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부터 그때까지 봤더니 12건의 살포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11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조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이 스탠스만 놓고 자꾸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조치가 있었냐 봤더니 보통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 그래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경찰이 동원이 돼서 저런 이 막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국인들의 어떤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김여정의 어떤 뭐 멘트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순응하는 듯이 지금 이 단체를 역대 있었던 조치 중에 가장 강한 조치로 고발까지 취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너무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실제 지금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예. 어제 전국 성인 500명의 답변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예. 반대하는 의견이 41.1%였습니다. 예. 이 찬성하는 응답은 30대, 40대, 50대에서 많았고요. 예. 반대하는 응답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걸 이념 성향별로 좀 분류해 보면 진보층에서는 역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보수층에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44.3%, 반대가 47.3%로 좀 팽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크게 이게 완전히 어느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찬성과 예. 반대가 사실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한 10년 동안 무려 2천만 장 이상의 전단지가 날려갔는데 이게 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떨어진 건 아니죠. 대다수는 지금 적경 지역이나 아까 최민기도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그냥 떨어져서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50만 장을 보낸다고 예. 이 50만 장이 전부 북한 지역에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중에 한 10% 미만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는 10% 미만일 것이다 이런 뭐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나서서 이 전단지 살포를 막는 거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칫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이것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이 탈북자 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려해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북한에서도 더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전산지 날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는 반응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저 제2의 6.25는 없어야죠. 나빠하더라고요. 저 얘기 들으니까 그냥 안 날리고 조용히 있는 게 왜 도와주는 거라 그래요. 그 전단지 가지고 여기 와서 저거 하면은 면사무소다 보고 하라고 오늘 방송하더라고요. 북에서 그 반대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또 자꾸 난리 그리면은 대립비 지고 그게 좀 곤란한 입장이지 뭐 애기니까는 될 수 있으면 좀 날려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또 여기 전방이니까 다 좋지 않죠 뭐. 그러니까요. 이제 앞서 국민 여론을 봤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조치를 오히려 이제 찬성한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했습니다만은 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는 저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살고 싶다. 우리 나이 지금 70 넘 몇 살인데 건강 잘 지키고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좀 살고 싶다라는 게 저분들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제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미 경찰이 접경 지역에서 뭐 파주, 강화, 김포 이쪽 대북전단 주로 날리는 포스트에 저렇게 지금 경찰차를 다 배치해 놓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 벌써부터 지금 대비를 하느냐. 지금 박상학 대표가 날리겠다고 한 시기는 70주년을 맞는 6.25 전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바람만 맞으면 오늘이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막상 70주년 6월 25일이 되더라도 그날 바람의 방향이 안 맞으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이 100만 장 보내겠다.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 수소가스 다량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들도 저렇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병력을 대기시켜 놓다 보니까 저런 경찰차들 막 와 있고 집에 있으면은 뭐 방송으로 뭐 이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세요라고 방송으로 막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안은 사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군 당국도 사실은 저기가 이제 군사적 접경 지역들이잖아요. 자칫 군사 충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은 모든 병력들을 잘 배치해놓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민통선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을 해놓고 있는 경계를 좀 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별 효과도 없는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니 굳이 이렇게 백해무익한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백해무익이라고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양쪽이 체제 간의 경쟁을 벌이고 서로 적대적인 어찌 보면 경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먹혔던 시절이 있죠. 선전전이.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 다 막혀 있는 경우 흔히 말하는 이런 삐라, 전단 뭐 이런 거조차 이런 거 의존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지금 북한 사회 내부도 물론 뭐 층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공산당, 노동당 당 간부 중심으로 하는 평양 내에서는 이미 뭐 휴대폰이 500만 대, 600만 대 이미 공급이 돼 있다는 거고 바깥에 인터넷 뭐 열릴 만큼 뭐 접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 뭐 방송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판이고 이런다면 과연 이런 삐라 같은 게 먹히겠느냐. 그럼 나머지 하층의 경우는 이게 그들에게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걸 날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날리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존재 기반을 위한 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김포, 뭐 파주 이런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즉각적인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생존의 위협까지 되고 있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거는 어느 누구도 자격을 주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과연 정부가 이걸 말리기 때문에 무슨 뭐 정부가 북한 편을 드느냐라고 공격을 하긴 쉽습니다만 조금은 한 발 뒤로 빼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포함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여성 노동단체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거. 자,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놓고서는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말 탈북자 단체들이 미워서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김태일 기자, 내일이면 사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북미 관계가 사실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측에서 전단지 살포라고 하는 뭔가 빌미를 줬어요. 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여기에 다시 끼어들었어요. 북한이 또 거기에 응답을 내나요? 결국은 북한의 저런 강경한 발언은 우리 쪽의 전단지 살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국인가? 그런 추론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거기 보면 조금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 다물고 제 집안 정도부터 하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미국에다가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그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스럽다 이런 국무부 입장이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에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발언이 그 김여정 담화처럼 공식적인 담화로 발표가 된 게 아니고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이제 언론하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코앞에 닥친 미국 대선을 무난히 치르는 데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서 이 북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강경 행동에 나서서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시사하는 그런 발언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오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뤄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권 문제를 미국이 지금 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이 이 전단지 살포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지 미국 너희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니네 집안일이나 열심히 신경 써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얘기를 되돌려 놓고 보면은 북한의 이 미국 담당하는 국장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미국 니들 우리한테 좀 기회를 줘라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난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을 비난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김정일과 트럼프가 만나서 함께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때처럼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그리고 예. 남한 쪽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라도 남쪽 너희들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나 미국에 보이는 반응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마 북한의 주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미국하고 빨리 뭔가 좀 핵협상이든 뭔가 빨리 좀 다시 하고 싶다는 의미죠? 그럼요. 지금 저 앞에 10번의 전단지를 보냈을 때 아무 반응 없다가 요번에 반응이 뭐 격하게 왔잖아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17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인데 거기서 못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쪽 정부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약한 고리라도 지금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미국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행간이 보이거든요.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177석이라는 이 힘을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겠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죽겠는데 좀 도와달라고 몇 번씩이나 또 눈치도 줬는데 왜 안 움직이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남북 간의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건 좋지만 또 따끔하게 얘기할 땐 또 따끔하게 얘기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진짜 핵에 망측한 표현을 써가면서 할 때는 만약에 이것이 잘 풀렸을 때는 저는 김여정이도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뭐 지금 이 전단 안 날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쪽은 무슨 뭐 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졌지만 미국이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3의 방법으로 우리 남한 정부를 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내놓은 거 북일의 메아리가 본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자들보다 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는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가가지고 좀 빨리 북미 협상을 재개하도록 니네가 좀 설득해봐라 이런 뜻인가요? 뭐 조종자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걸 텐데 뭐 조목조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뭐 인식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다만 선임자들이라고 그랬죠. 선임자들보다 뭐 더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앵커가 잘 지적한 것처럼 미국과의 북한과의 어찌됐든 뭐 재개에 대해서 저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남조선 당국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해라. 이에 대한 주문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할 때는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마쿠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미북 관계, 북미 관계는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마쿠에서 접촉을 할 때 지금은 미국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시점도 그렇고 양쪽의 마쿠 접촉도 지금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시점이 별로 상황이 적절치 않아요. 결국 미국 대선까지는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갓난아이가 막 울 때는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배가 고프거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 저희의 이 북한의 말을 좀 들어달라, 들어줘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은미 기자, 북한이 이렇게 격앙되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정말 북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 그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인 문정인
이 특별안보보좌관으로부터도 예.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 대북전단 관련해서 이 두 단체를 고발하고 했던 조치들 예.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늦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 북한에서 반응을 하니까 뒤늦게 문제 제기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서 비밀 회동을 하든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계속 막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킨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북한 통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성과주의인데 예. 그리고 앞장서서 지금 남북 관계를 만들어왔던 게 김여정인데 지금 김여정의 성과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라는 얘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 비밀 회동을 하듯이 남북 정상이 또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 원하는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 예. 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예.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앞당기는 그러니까 북한을 좀 독려하는 어떤 장치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에게 너 왜 우냐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우는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고 좀 배가 고프면 밥을 줄 것이고 또 무엇이 불편하면 좀 편하게 해주면 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리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북한이 이렇게 격앙되게 나오니 오히려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계기로 만들면 좋죠. 예.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우리를 둘러싼 지금 이 정세라든가 이 분위기가 지금 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또 양쪽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또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능력을 넘어갑니다. 사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G7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뭐 잘 나가네. 그러면 G7은 G11 가면 우리 일도 좀 잘 풀어줘야 되겠네. 이러한 심보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는데 일단 만나는 자체를 두 정상이 만나는 자체를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선제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는 또 퀘스천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봐야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담만 더 가중이 된다. 더 역할만 초라해진다.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느닷없이 만날 수는 없어요. 계기가 있어야죠. 전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정말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외 공표를 하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뭐 상황이라면 인도적으로 우리에게 방호복, 마스크, 기타 의료 물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체를 다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우리에게 처음에 솔직히 우리가 먼저 이 극복을 해나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어찌 보면 노하우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다면 그게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과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꼭꼭 닫고 있고 우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경제 제재인데 경제 제재는 최영하 고문 말씀처럼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기, 접점, 핑계, 만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글쎄요, 조금 달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좀 보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뭐랄까요, 이 말리는 듯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 우익들이죠. 그리고 우익들. 특히나 이제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데서 오늘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현재 남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식의 이제 칼럼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문제인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아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독재 정권의 저자세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 민간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뭐 요미우리나 아사히, 산케이, 교토 신문 등 모두 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북 전단으로 촉발된 이 남북 긴장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산케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이고 또 이렇게 뭐 발행 부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신문은 아닌데 글쎄요 뭐 자국의 코로나19 문제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